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2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지역사회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과 그다음에 지리적인 면이 대표적인 지역사회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지역사회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2에 있는 이제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자, 1절. 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접근 방법이 나오죠. 먼저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하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고, 지역사회는 공공행정이나 보건,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을 포함하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 지역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을 위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그 지역성이 더 깊다,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민간 활동이나 민간 자선 활동 등을 포함하고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죠.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존재를 하죠. 이 사회복지가 지역을 포함해서 지역사회복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어떤 그 단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뉴 패러다임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및 기술 영역과 정책 영역과 지역사회복지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자, 대상별은 실천 및 기술 영역이고, 정책 영역은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 사회복지 행정별로 나가는 부분들이겠고, 지역사회복지 영역은 공동모금, 자원봉사, 자원개발, 재가복지 쭉 나오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지역사회복지 영역은 민간 영역의 주를 이룬다. 지역사회복지 영역이다 하면 민간 영역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전문직도 아니고 비전문직의 이 중간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중간 조직으로서 보고 각 제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나온 것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이죠.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화하고 사회통합과 탈시설화,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정상화라는 것은 뭐예요? 노멀리제이션 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탈시설화, 사회통합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즉,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분리된 곳, 즉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유배돼 가지고 사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즉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다 하면 첫 번째가 정상화죠. 정상화란 뭐다? 보편적인 삶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넘어오지 이제 사회 통합이죠. 자, 일반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감소시킨 거다. 지역사회 보호 대상자들이 일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 자, 사회 통합이라 하면 계층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불평등도 감소. 이런 부분이 사회 통합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지 탈시설하죠. 탈시설화는 뭐야? 생활시설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시설의 형태를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다. 자,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체제를 개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민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거죠. 형태의 소규모 변형.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탈시설화에서 이제 주민 참여가 나와 있죠.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방자치 실시 후 더욱 확대되었죠. 그리고 지방자치제와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그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주민은 서비스자와 그 다음에 이용자와 동시에 제공자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그럼 특성은 뭐냐? 먼저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이라면 이 주민 참여와 또 어떤 문제 조기 발견, 그다음에 조기 발견에 대한 문제 어떤 대응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자, 이것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성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이 있죠. 자, 통합성이다 하면 종합성과 포괄성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이것은 여기서 이제 종합성이다 하면 이것은 이제 공급자 측면이 되겠고, 포괄성이다 하면 이용자 측면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종합성과 포괄성의 어떤 통합성적인 측면이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상조죠. 상부상조는 뭐 연대죠, 연대. 자,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역성이죠. 뭐 주민생활 권역의 기초.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 하나의 어떤 특성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제2절로 가서요. 지역사회복지의 이제 가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라 하면 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자, 지역사회 내에 낯선 타자들 간의 원조 행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선이 있겠고, 오랜 기간 간섭으로 오는 행동에 기초한 어떤 전통, 이런 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가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 혈연관계의 유대와 이웃관계의 유대가 구별되는 것은 의무로 설명할 수 있다. 뭐 두레나 우리가 개,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상호성,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다. 근데 여기 이제 상호성이라는 말은요, 서로 이제 A라는 그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지금 뭐예요?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교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보는 경우가 대가 없이 교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는 그 다른 물건을 교환할 때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교환하죠. 그랬을 때는 어떤 그 대가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거 외에 다른 요소에서 대가 없이 무대가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즉 이기주의냐 이기적인 면 이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샬린스라는 학자가 이 상호성을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순수한 징여야 되겠죠. 순수한 징여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형태가 있고, 다소 이기적인 성격의 보상 기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뭐다? 상호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가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순수성이 존재가 하고, 그 다음에 다소 보상적인 측면, 좀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같은 선상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상호성이다. 이렇게 본 것이요.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긍정론이라 하면 그 사회 변화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조직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 더불어 풍부한 지역사회복지가 실체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고, 21세기 지역사회복지의 중심 이론은 재가복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보고 있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면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체계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에 지역사회복지사가 별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전문직과 사회운동가가 주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부정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 나누는 것은 지역사회 주체죠. 지역사회 복지의 주체는 주민이라 그랬죠. 즉, 지역사회 복지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문제죠. 즉, 자,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 욕구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또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주민 참여의 주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체를 보면 공적으로 연결되는 공적인 조직체가 있죠. 이것은 뭐 크게 중앙도 있을 거고 지방행정기관 조직도 있을 거고 간혹 뭐 보건소 이런 데들이죠.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적 조직체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각종 민간사회, 다양한 민간사회단체가 있겠죠. 그리고 시민조직체도 있겠고. 자, 이렇게 이런 그 주체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주민이 가장 그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가장 큰 요소다.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로서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주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 보건,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특성이 나와야죠.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미리 찾아서 조기 발견하는 예방성이 있고, 정합성과 포괄성, 연대성, 공공성, 지역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결론은 뭐예요? 자, 지역사회 주체는 주민이고 지역사회 복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는 그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삶의 질의 향상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시행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자,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소속감, 그 지역사회 자치성,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만족감.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지역사회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지역사회 복지 하나 특성적인 면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제 3절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가서요.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서 보면, 자, 지역복지란 일정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건 이제 첫 번째로 보시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급 체계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개념에서요. 자, 3절이죠. 3절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개념에서, 자, 어떻게 실천을 해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냐. 그랬을 때 그 개념적인 요소가 첫 번째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급 체계로 보는 거죠. 욕구 충족 공급 체계로 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서 욕구와 자원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는 요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 곤란을 대상으로 한다. 요보호 문제, 모든 요보호 문제죠. 모든 요보호 문제. 그리고 이제 공적 시설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공사의 복합적인 공급체로 구성된다. 즉 공과 사의 복합 구성체다. 그리고 나눈 것이 제일 중요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죠. 자,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지역사회복지의 발생 배경을 보면, 자, 지역사회 및 가족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복지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복지 요구가 경제적인 면에서 비경제적인 복지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거기 이 비경제적인 서비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가 필요했다면 20세기 들고 시대가 흐르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문제 요소도 상당히 많이 서비스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정서적인 서비스에 거의 많이 포함이 되겠죠. 어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3번 종래 시설 수용 유지의 복지에서 탈피해서 가정과 이웃과의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정상화나 사회통합, 탈시설화 이런 배경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발생 배경하게 되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죠. 이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이것은 이전에는 중앙집권화였었죠.
이 중앙집권화에서 줄여서 쓰겠습니다. 지자체로 어떤 책임이 전가가 되죠. 그러면 지자체의 책임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 문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책임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지역사회복지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적인 측면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요건으로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재가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요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원제 및 환경 개선 서비스,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 등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 그 다음에 현재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은 제4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및 가치, 윤리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